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13일 산뜻한 월요일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21,600달러, 이더리움 1,500달러 전체 코인들 마이너스 하락했고요. 지난주 비트코인 22,500달러 핵심 구간 무너진 이후로 이더리움 마이너스 2%, 이더리움 도면스 17.2%로 알트코인들 하락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금 당장에 안 들어오고 알트코인 순환장도 서서히 마무리되는 단계에 진입을 했고요. 특히 작코인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따라서 너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나스닥에 영향주는 거시경제 요인은 미국 S&P 1월에 큰 상승 이후 2월 내내 조정 중입니다. 2월 14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고, 거기에 미국 연공에서 중국에서 띄운 미확인 물체 대형 풍선을 격추했다. 네 번째 격추라고 새벽에 속보도 났고요. 속보 나온 다음 비트코인 22,000달러 힘겹게 반등 이후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도 보면 풍선에 습격,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 주권을 침해했다, 중국 기업이 연루되었다, 미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고요. 미국 연공의 풍선, 여기 사진에도 볼 수가 있는데 99% 확신으로 중국에서 미국 지형 관찰하기 위해서 위성이나 드론보다 감시가 덜한 고학용 풍선을 사용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장관 중국 방문 직전이었는데 이번 풍선 이슈로 인해서 미중 관계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가 되고 있고요. 국무장관 방중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미중 관계 좋아지려는 찰나에 갑작스럽게 풍선 이슈가 뜬 거죠. 미중 관계 나쁜 것은 최첨단 반도체 중국에 공급 안 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기도 하지만 내년 바이든 대통령 재선 위에서도 중몰이 시작된 거라는 관점이 많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반도체 기업들 중국에 공급 제재하면서 엔비디아, 애플, TSMC 등 주가 하락이 컸고요. 여기 반등 올 때 중국 이슈 나오니까 10월까지 엔비디아 주가 급락을 여기 구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제재를 하며 중국에 공급하는 엔비디아, 애플, TSMC 등 주가 하락에도 영향이 있는 거고요. 반도체 기업들 주가 또한 1월 고점에 반등 좋았는데 중국 거대 풍선 이슈로 인해서 분위기 세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풍선 이슈로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4.8% 하락했고 TSMC도 107달러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고요. 반도체 산업하고 미국 빅테크는 코인하고 연관성이 커서 엔비디아나 TSMC 이렇게 빠르게 반등을 못 해주면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도 상승에 제약이 있는 거고요. 미국, 한국, 일본 동맹에서 정치적으로 반중국 이슈는 공감을 많이 받는 편이라서 바이든 대통령 내년 재선에도 긍정적이고요. 작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한국도 방문을 했었죠. 대통령, 부통령 다음으로 미국에서 권력이 센 하원 의장이 중간선거 이렇게 바쁠 때도 아시아 오는 이유는 뻔하다 볼 수가 있고요. 반중국 정서 만들어서 표를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엔비디아 주가만 봐도 고점에서 도지형 캔들 만들고 내려오는 모습이라서 3월 연준이 금리 인상 마지막으로 하는지 여부 확인 전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고점에서 매수 못한 세력들, 개인 투자자들 털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비트코인 22,500달러 무너진 이후 22,000달러까지 반등 시도는 했지만 중국 풍선 이슈로 나스닥하고 반등이 당분간은 쉽지 않습니다. 중국 풍선이 어떻게 이슈화 되는 것보다 세력들 마음이 조정을 주고 반등시키겠다는 의도일 듯 하고요. 비트코인 16,000달러부터 시작된 여기 상승 추세 라인 여전히 지켜주고 있고 비트코인 241선 19,900달러 구간에 있습니다. 241선 약간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1년선 터치하고 재반등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고요. 4주 연속 기관 투자자들 비트코인 매수했고 비트코인 241선 넘어서 반등한 것 때문에 조정 이후에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번 하락 조정의 폭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일 듯 하고요. 조정이 약하다면 현재 구간에서 횡보 이후 반등 올 수도 있지만 나스닥 1월에 이미 상승 많이 했고 코인 거래량도 감소하는 추세 감안을 하며 하락 다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클 듯 합니다. 대신에 비트코인 여기 16,000달러 라인 재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 하고요. 중국 풍선 바이든 재선 이슈는 있지만 대세는 연준의 금리 인상 3월 종료이기 때문에 241선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 지켜줄 가능성이 클 듯 합니다. 다른 이슈 배제보다 금리나 인플레이션율이 가장 중요한 이슈죠. 테더 도면스 역시 7.3%
10% 구간에서 저항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구간까지는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중국 풍선이나 중국 반도체 제재 심해지면 7.9% 다음 저항 라인까지 도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3월 20일 다음 연준금리 인상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나 인플레이션으로 당장에는 문제가 안 될 듯 보이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보면 중경투 샌드박스 추가 하락 남겨두고 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말 동안 마이너스 5% 하락했고 핵심 저항 라인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숏포지션 청산으로 샌드박스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대량 숏포지션은 여기 상승해서 이미 청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샌드박스 다시 하락 오면 피보나치 0.5 구간까지 내려올지 382 구간에서 하락 멈출지가 관건이 듯하고요. 20일 넘게 핵심 저항 라인 지켜주다가 샌드박스 하락 오는 거라 하락폭도 작지 않을 듯 합니다. 샌드박스 2021년 9,000원 만원까지 반등한 코인이기도 하지만 메타버스 섹터 핵심 코인이기도 하고요. 샌드박스 메타버스 게임 환경도 보유를 하고 있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지난 1분기에서 메타버스 관련 부서 해체하고 팀원 전원 해고 처리했습니다. 전 페이스북 메타도 메타버스 연구 인원하고 연구비도 대거 축소를 했고요. 메타버스 단기에 수익이 안 난다고 하는 거고 메타에서 연구비 축소로 인해서 발전 속도도 느려질 가능성 존재를 하고요. 샌드박스나 디센트랜드 메타버스 코인이 이전만큼 주목받기 어렵다는 거고 여타 중소형 코인들하고 비슷하게 차트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글로벌 1등 기업이 집중 투자를 하면 관련 산업도 덩달아 커지면서 투자자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샌드박스 이렇게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1등 기업이 부서 해체하고 직원들 대량 정리해고할 정도면 당분간은 탄력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후 어닝에서 메타버스 팀 재건을 했다. 이전에 해고했던 팀원들 다시 불러들이고 투자금도 늘렸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샌드박스 관심 가져도 절대 늦지가 않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모두 AI 인공지능 챗봇 개발하는데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메타버스 호재는 다시 이슈화되기는 쉽지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승 잘하는 코인은 폴리곤으로 이더리움, 비트코인 하락에도 1600원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폴리곤 작년 7월부터 해서 비트코인 하락할 때도 1200원 여기 가격은 지켜줬고요. 폴리곤이 무엇보다 이더리움 입점형 지분증명 전에 이더리움 레이어1 코인으로 이더리움 대용으로 폴리곤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더리움 입점형 지분증명 본격화되고 3월에 상하이 하드포크 등 폴리곤이 이더리움 대용으로 필요 없을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가지고도 수수료 낮게 거래 가능하고 스테이킹, NFT 모두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더리움도 3월 스테이킹 물량 20조가 풀리고 나면 휘청할 수가 있는데 하청주는 레이어1 폴리곤을 걱정해줄 상황이 아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월 1일 테슬라의 장기계획 마스터 플랜 3 공개를 한다고 일론 머스크 지난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마스터 플랜 3에서는 글로벌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일론 머스크 트윗을 했고요. 테슬라는 마스터 플랜 1부터 마스터 플랜 2, 이번에 마스터 플랜 3까지 테슬라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장기적인 플랜을 발표를 하면서 향후 테슬라의 방향성에 대해서 사전에 언급을 합니다. 2006년 마스터 플랜 1에서는 가족용 차량 공개를 한다고 했었고 스포츠카도 공개한다고 발표한 이후 모델 S, 모델 3까지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공개하고 솔라루프 태양광 제품 판매와 테슬라 차량 공유 시스템 구축한다는 2차 계획안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2016년 두 번째 계획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가는 1200% 폭등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테슬라 모델 2 저가형 전기차나 새로운 디자인의 신차 새롭게 출시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이런 마스터 플랜이나 AI 데이, 테슬라 데이 전에 상승을 크게 했다가 일주일 전부터 하락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마스터 플랜 지난주 발표 이후에 급등을 했고요. 금요일에 테슬라 중국 풍선 이슈로 마이너스 5% 조정 중입니다. 애플 테슬라는 미중 분쟁 이슈 뜨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면서 도지코인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 이슈로 인해서 상승 가능성 기대감은 존재를 하고요. 도지코인 바닥이 90원대고 비트코인 하락하고 도지코인도 같이 하락은 했지만 우리 중견 투자학들은 여전히 홀딩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3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조정 온다고 해도 바닥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재반등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혹시나 테슬라 마스터 플랜 안에 트위터 도지코인 결제 소식 나오게 되면 도지코인도 급격히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